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또 목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자, 목요일이 돌아왔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성적표는 어떠신가요? 종목군들이 크게 방향성을 이루고 있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그 다음날도 오르고 이런 적산의 형태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또 계좌도 불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떤가요? 하루 오르고 그 다음 또 빠지고 이래서 단기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시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단기는 결국에는 계좌가 계속적인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본질 가치를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본질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계청 자료라든지 아니면 거시경제학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맞아떨어진다면 그 일일비 하는 부분보다는 큰 수익을 정말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갈 거예요. 전화번호와 그리고 문자 보낼 수 있는 번호인데요. 보내셔가지고 힘든 부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력하지만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해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59.10포인트 나타나고 있습니다. 0.4%가 하락하는 모습이고, 자, 장중에는 0.6%까지도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분봉 잠깐 볼게요. 분봉 한번 보시면 하단 권역에 한 번에 휩쓸을 또다시 한번 오늘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눌린 권역이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방향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그죠? 뭔가 환율이라든지 금리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43억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개인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 대신에 이렇게 기관만이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빠져있던 장에서 올라갈 때 기관은 항상 저가 매수세를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금일 128만 원을 나타낸 120만 8천을 나타내면서 0.8%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현대차 다시 한번 빠지죠. 예, 맞습니다. 추세는 이미 하락 추세입니다. 기억하세요. 2.3% 하락이고, 자, 삼성 SDS가 시총 4위까지 올라와 있네요. 2.2%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죠. 자, 네이버가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모비스가 1% 약세, 그리고 기아차도 1%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특이 업종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가 많이 빠졌다, 그죠? 은행주. 자, 은행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일단은 3분기 호실적 자체가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거죠.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우리은행이 편입이 됐는데 우리은행에 대한 하락세 자체가 지금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조정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같은 날은 그러면 통신업종이 조금 올랐어야 되는데 맞죠? 통신업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통신업종도 하락 반전을 했네요. 자, 일단 오늘은 LGU 플러스 통신업종을 대표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LGU 플러스. 네. 자, LGU 플러스.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소폭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시장이 하락할 때는 또다시 경기 방어적인 성격, 통신업종이 크게 들썩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 자체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신업종에 대한 상승에 대한 연속성은 더욱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은행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특징 종목으로. 오늘도 하한가를 갔는데요. 재상장되기 전에 이 주가가 얼마였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2,000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두 번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크게 갭이 떴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적인 본질 가치를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뉴스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재상장 후에 매각에 대한 불투명 전망에 하락했다는 거겠죠. 자, 우리은행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주식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은행 안 쓰세요?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재상장하기 전에 주가로 돌아갔던 것 뿐이지 지금의 이 불투명하다는 악재를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은행에 대한 이익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대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차. 네, 현대차 오늘 2.3% 또 빠지고 있죠. 자, 그래요. 이게 주가라는 게 항상 상승과 하락을 도모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자, 현대차가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정몽구 회장이 한전 부지 관련으로 배임 혐의로 피소되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왜 그렇게 고가 매입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피소가 되었다는 거죠. 자, 현대차 지금의 업황적인 상황, 그런 내수의 불안정성을 해결을 못하면 주가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오늘이 매수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관망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까? 관망을 하셔야 되는 시기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542.54포인트로 0.3%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이 오르고 코스피는 빠진다. 누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던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자, 코스닥이 오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이 소폭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 상태고 대신 기관과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정부 정책, 바로 창조경제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기관의 매기세가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코스닥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오늘 1.6%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7% 약세, 파라다이스 약세, 동서 0.2%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CJ 홈쇼핑이 상승 반전했죠. 2.6%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CJ ENM이 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부터 볼게요. 오늘 4.2%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오늘 오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자, 이 기업이 실적이 크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까? 아니죠. 사파이어 인고스의 가격은 그러면 올랐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왜 오를까요? 기술적인 반등이구나. 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럼 연속성을 나타내기는 힘들다. 아시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GS 홈쇼핑도 한번 같이 볼게요. GS 홈쇼핑. 자, GS 홈쇼핑이 1.1%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던 종목군들이 바로 홈쇼핑 관련주였어요. 오늘 다시 한번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인데, 자, 홈쇼핑. 매출이 일단 커져야 된다, 그죠? 그리고 겨울에 항상 유망했던 종목군이 홈쇼핑 관련주였습니다. 하지만 채널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저희 집에만 해도 한 8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런 홈쇼핑 관련주는 과다 경쟁이다. 그런 주가가 오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환율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이 우리나라 시장이 불안했던 게 바로 환율 때문이에요. 맞죠? 자, 환율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1112원 55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원 25전이 올랐어요. 환율이 상승으로 방향성을 나타낼 것인가, 하락으로 방향성을 나타낼 것인가, 내일 환율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외국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늘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엔화는 그러면 약세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강세로 바뀔까요? 약세로 이어지겠죠. 외국인이 바라봤을 때 일본이 투자하기가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투자하기가 좋습니까? 네, 일본이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이런 환율적인 상황도 고려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연속성이 나타나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의 분위기구나 라는 거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저는 하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1950포인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군이 빠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고 싶은 종목이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움을 저하고 김선윤 대표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힘 꼭 받으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수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수급의 김선윤 멘토고요.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도 뭐 나름 뭐 선방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신가요? 아니면은 역시나 그냥 또다시 하락을 하는구나 이런 포인트인가요? 자, 하여튼 확실한 것은 FOMC 의사협력 부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크게 시기상조인 부분, 아직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냐?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되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서 또 관련주들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흔들리더라도 버티셔야 되고요. 4분기 실적 우려감이 큰 종목들은 빠르게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조금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요즘 요 근래에 들어서 조금 지수 포인트 한번 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움직임인데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또 20일 선을 깨려는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 한 2번 정도 깼다가 좀 바로 상승 주는 분위기 나왔었고요. 또다시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어떻게 될지 조금 예측하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흐름을 보건데 상승을 일단은 주는 그런 모양새는 나오고 있어요. 자,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자면 크게 하락을 주면서 지금 거의 530포인트 정도 부근에 해당하는 가격대가 거의 뭐 8월달, 10월달, 11월달 거의 바닥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빠르게 상승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코스닥은 좀 바닥을 확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큰 이제 걱정보다는 상승 분위기를 좀 타보는 건 어떨까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천천히 시장 대응하시면 어떻겠냐. 하지만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 위주입니다. 끝나지 않은 종목은 조금 조심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보유한 종목들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도 같은 종목인데요. 네. 한 종목 빠졌습니다. 도움 주시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오늘 이제 누적으로 마이너스 3%대 나타내고 있고요. 자, 종목이 한 개가 빠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빠졌냐면요. 지금 유진 로봇이 빠졌습니다.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마지노선 자리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손절 처리가 됐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손절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예, 여러분만 좋지 않은 거 아닙니다. 제가 아직까지 로봇은 아닌가 봐요. 대신에 더 좋은 종목으로 지금 수익을 다시 한 번 더 복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손절하고 나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 드네요. 자, 그리고 유진 로봇에 대한 AS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필히 AS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공개 방송을 강연의 준비로 쉬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AS 꼭 챙겨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누적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 저희 누적 수익률 자체는 약간 조금 유진 로봇이 빠져가지고요. 소폭 조금 이상한 멘토님이 떨어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네, 제가 오늘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간에 저렇게 들어가니까. 시옷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네 글자인데 중간에 이제 시옷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찾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핵심 힌트. 블랙 프라이데이랑 굉장히 밀접한 종목이다.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렵나요? 현재 이상도 멘토님께서 보유하고 있으신 업종과 같은 업종입니다. 의류주입니까? 네, 그렇죠.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빨리빨리 정답 보내주시면요. 또다시 좀 저희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기 전에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빨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매수할까요? 84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의견이요. 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자, SK하이닉스부터 말씀드릴게요. 매수 의견을 안 드린 이유는 뭐 큰 문제가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하이닉스 가치 차트를 좀 볼게요. 같이 좀 보자면요. 차트 잡아주세요. 자, 조정이 한번 큰 폭이 나온 이후에 상승을 좀 이틀간 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데 또다시 약간 조금 오늘 장은 소폭 조정이 나와요. 뭐 지수의 영향을 좀 받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 걱정인 건 이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의 그 4분기와 1분기는요. 그 DRAM 반도체 쪽에서는 약간 좀 비성수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뭐 완성품들은 가장 잘 팔리는 시기가 맞죠.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PC나 항상 뭐 크리스마스 선물들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할인 행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성품들, TV나 이런 것도 완성품들은 잘 팔려요. 그렇지만은 이쪽 관련 제품들은 좀 비성수기 부분이 있어요. 먼저 찍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조금은 우려감이 있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저를 조금 잡지 않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부분은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또 한 번 나와준다면, 오늘에 잠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X 의견 드린 거고,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매수 가능하겠다. 이게 그냥 나는 귀찮다 싶으시면, 혹시 주가 흐름 판단하기 힘드시다 싶으시면 그냥 분할 매수로 접근도 이건 나쁘지 않겠다라고 의견 드려볼 텐데요. 반등 시 한번 매수하는 거 어떨까? 그래서 X 의견 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상남 멘토님 의견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왜 계속적인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네. 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대형주예요. 시가총액 2위, 3위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 말인 부분은 뭐냐면 빨리 움직이기 힘든 종목이에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기업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예금 우리가 찾는데 1년 걸려요. 맞죠? 적금도 최소 1년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종목을 일주일 동안 들고 있어 수익 보겠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중소형주 하세요. SK하이닉스 사면서 일주일 볼 것 같으면 중소형주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말은 최소 한 달 이상은 보유를 하시고 앞으로의 시세적인 부분을 예측을 했을 때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대로 끊길 것인가? 아닙니다. 치킨 게임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수요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당연히 파이 자체가 더욱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종목이 1년 뒤에 되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 안 한다는 큰 의미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저가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공격적인 매수를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답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 감사드립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스타네요. 매도할까요? 1280님 보겠습니다. 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자, 부스타 좋습니다. 네, 겨울 수혜주이기도 한 종목인데요. 많이 조금 밀렸는데 좀 다시 한번 좀 오늘장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포인트는 잡히네요. 자, 수급 포인트에서 좀 살펴보자면, 네,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잡힌 것은 사실이에요. 네, 썩 좋지는 않지만 제가 본 건 이거였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조금 해보자는 거죠. 상반기까지의 실적 자체 포인트에서 작년치를 이미 넘어가는 포인트가 3분기 실적이 나온다면 보일 거고요. 순이익 부분도 그래 나름 선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대에서는 어차피 3,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주가 포인트가 좀 밀렸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그래서 X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걱정보다는 오늘부터 조금씩은 반등 줄 거라 판단입니다. 조금 더 추이는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차이나그레이트네요. 매도할까요? 9963님.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상현 대표님께서 먼저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사셨어요? 어제 상따 하신 거 아니면 들고 계세요. 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차피 차이나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그런 종목군들이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저평가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차이나그레이트도 3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PER 밴드로 따지면.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세적인 부분이 지금 한중 FTA라든지 아니면 2014년에 키워드 자체 중국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한 수급적인 부분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놓고 볼게요. 자, 맥점이 보이시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선이 여기 요런 부분 되겠는데, 자, 어때요? 월봉으로 보면 이제 한타 올라왔어요. 그냥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신다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눌림목 권역이 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때,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 추이 자체는 저는 이 가격대 33,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홀딩 하셔서 큰 수익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의견을 살짝 조금 드려볼게요.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네,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많이 조금 올란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매수가가 2,900원
때 초반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단가 몇 번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자, 많이 올랐는데 오늘장 꺾이니까 또 밑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한 건 이거였습니다. 어제 이제 많이 오를 때 뭐 기관이나 외인이나 물량을 좀 다 던져버렸던 그런 포인트가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됐던 겁니다. 네. 자, 오늘장에서도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뭐 잠정치를 보자면 일단 외인들의 매도세가 잡히고 현재장 열어보더라도 보이진 않는데 일단 9,000주까지는 일단 잡힙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비중이 10%시라서 크게 걱정은 안 되실 것 같긴 하지만 단타를 치셨는데 생각했던 가격대까지 아마 3,300원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오지 않았고 다시 또 하락 추세로 돌아서니까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 빠져나오신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재매수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수급이 약간 꼬이는 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강원랜드입니다. 매도할까요? 2858님. 네, 의견이 X입니다. 네, 강원랜드 우리 이상현 대표님께서 좀 도와주시죠. 네, 그 카지노 관련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카지노 관련주가 시일이 오래 걸릴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업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적인 부분은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관광 자체를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 종목군이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비중을 크게 실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될 때예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저가 자체가 지금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오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차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차트는 눈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마세요. 결국에는 지금에 대한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 융합되어서 올리는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눌림목적인 부분 자체가 요건이 형성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시청자분이 고민하실 때 옆집에 사는 아저씨는 매도를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개인이 팔고 있는데 내까지 같이 팔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월봉 보면서 한번 추세적인 부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얘네들 핸들링이 상당히 잘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중요한 맥점 자리 21선을 깨고 난 다음에 급등을 시키고 다시 한 번 더 깨고 급등 시키는 스타일이란 거죠. 하지만 흐름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이 흐름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지만 두 번째는 좀 더 짧아졌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욱더 짧아졌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 각을 좀 더 세워서 올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전형적인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유를 통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팔지 말고 홀딩하고 계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페넨터입니다. 매도할까요? 1453님. 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자, 페넨터 오늘 잘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가 많이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가 보니까 6,670원이세요. 네, 조금 전에 또 올라서면서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섰어요. 이제 드디어 매수하신 가격에서 수익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한번 수익이 나셨을 수 있을 가격에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수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페넨터의 수급은요, 그래도 굉장히 좀 양호한, 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양호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만큼 좋은 모습이고, 또 하나 조금 상승 분위기를 타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잖아요, 엔터주들에. 그래서 그에 따른 상승도 보이고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급하게 이 종목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 다시 이 종목 7,000원 이상 올라가면서 7,500원까지 한 번 더 상승 준 이후에 그때 고민을 되지 않을까. 대신에 한번 만약에 또다시 하락이 나와주면서요, 지켜야 될 라인은 6,000원을 또다시 이탈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비중은 일단 줄여야겠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디까지 보자? 7,500원까지는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꼭 좀 쥐고 계시면 어떨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교보증권입니다. 매수할까요? 1357님.
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상경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이 교보증권이 굳이 다른 증권사는 어떨까요, 시청자님? 이 시청자님이 교보증권을 쓰고 계셔서 이거를 뭐 선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보증권은 사실상 이제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좀 낮은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 분위기상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든 마당에 굳이 이 중소형 증권사를 선택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증권업종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 감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다시 한 번 더 역량 자체를 회복하기 위한 단계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금융자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관점 자체를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거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한선 30%를 올린다라는 정책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 정부는 지금 이런 증권업종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종목 선택이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보증권보다는 여타의 대형 증권사를 좀 더 선택하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후성이네요. 매도할까요? 3142님 의견은요, 네, 엇갈렸습니다. 네, 제가 후성을 매도하지 말자라고 의견 드렸는데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 일단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네, 급등을 좀 하고 있어요. 매수가는 3,400원. 네, 이미 이전에 이제 한 길게 박스권 자리에서 매수를 좀 이때쯤 이제 하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갈 땐 놔두는 게 제가 보통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수급 포인트도 굉장히 양호한 수급이 최근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더 봅시다. 네, 오늘도 올라가는데 굳이 뭐 이거를 매도해야 되나? 일단 좀 더 체크한 이후에 좀 더 상승 분위기 타고 올라갈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고서 꺾이는 추세가 나오거나 수급 분위기가 기관들이 매도가 돌아선다면 그때 이제 좀 비중을 줄여보던가 그게 낫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이상대 멘토님 의견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후성인데요. 사실 그래요. 후성은 시세 자체는 이미 하락 추세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되는 부분은 그 후성이 2010년도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로 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올랐던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허용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오르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이제 후성이 이제 냉매가스라든지 그런 가스, 액화가스에 대한 분위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썩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런 부분 자체의 얘기가 싹 사라졌잖아요. 맞죠? 그러면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리기에는 힘든다, 역부족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눈을 여겨 보셔야 되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차피 팔려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들고 가셔서 큰 수익을 보신다고 생각하시긴 힘들어요. 아시겠죠? 대신 1차적인 매도 가격대를 제시를 해드리면, 자,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도 뭐 파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고, 맥시멈 3,400원이에요. 그거 꼭 명심하시고, 맥시멈이 3,400원입니다. 윗꼬리 달릴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조금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KCC건설이네요. 매도할까요? 0714님. 네, 의견이요. 네, 다릅니다. 이전에 한번 상담을 좀 주셨던 분이신데 문자 잘 읽었습니다. 네, 문자 정말 감사드리고요. 죄송해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매도 의견이 나갔는데 이게 조금은 이제 다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바닥에서의 상승 그림 자체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죠. 자,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크게 더 이상 안 밀리니까요. 일단 조금은 추세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의 바닥 포인트가 이렇게 좀 완성이 되는 그림이고, 상단 포인트 자체도 이런 라인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포인트 자체에서 보자면 이렇게 뭐 갑자기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한 9,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
건설주나 이쪽 KCC 건설 쪽에 대해서 뭐 매출 하락 포인트의 긍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추세상의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수급상으로도 뭐 기관들의 매도가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가긴 하지만 기타 법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뭔가 조금은 상승 분위기를 한번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크게 밀릴 가능성이 일단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신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좀 기억부터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선희 멘토님도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네, KCC 건설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KCC 건설. 자, 일단은 파시라고 하실 때 파셔야 됩니다. 그만큼 팔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저도 힘들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손실 났는데 팔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잖아요. 맞죠? 자, 그럼 KCC 건설 한번 같이 볼게요. 참 그래요.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 맥점이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8,200원대, 8,000 요 가격대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타났고, 자, 빠질 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크게 유상증자를 하면서 올렸다가 뺐어요. 얘들이 참 꼼수가 있다, 그죠? 유상증자에 맞춰가지고 주가를 올렸다가 이제 거기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 자리 이상은 오기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왜?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상승을 일으켰던 부분이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위로는 가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바닥을 고르는 과정이고, 거래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마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자, 올라가고 있는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둔화된 과정에서 거래량이 마르고 있다. 제가 볼 때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리겠죠. 급하게 올릴 수는 없는 종목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매도가는요, 지금 자리도 괜찮고요. 아니면 조금 1차적인 반등을 본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9,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매도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손절하기 힘드실 텐데요. 결단을 하셔야만 또 다른 종목을 사실 수 있잖아요. 꼭 복구 되실 겁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오이즈홀딩스네요. 매도할까요? 6723님입니다. 네, 의견은요, 네, 일치했습니다. 네오이즈홀딩스예요. 네, 홀딩스, 인터넷, 게임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자, 네오이즈 게임 홀딩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꺾이는 좀 포인트가 나왔어요. 네, 매도할까요? 매수가가 19,800원이세요. 뭐 현재 구간대 살펴보자면 거의 뭐 다시 뭐 121선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요런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반등을 주기 위한 조건 자체가 지금 너무나 좀 약한 모습, 기관들의 좀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끌어올리는 듯한 시도로는 아직까지는 좀 안 보입니다. 약간 반등을 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반드시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9,800원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네. 상승을 좀 줄 뻔도 한데 일단 한 번 몇 번 나왔다가 꺾여버렸습니다. 네.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눈에 말씀드리는 이런 추세적인 그 하단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조정 좀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정을 기다리시면 기다리시고, 좀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기다리시고, 아니면 반등 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하셨다가 다시 반등을 줄 때 그때 좀 들어가시고, 그때는 아마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할 때일 겁니다. 그 포인트를 노리시면 어떨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디어플렉스 매수해야 될까요입니다.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이상도 대표님께서 먼저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사시라고 할 때는 이제 손이 안 나가실 거예요, 항상. 그래 지금 또 오르니까 또 이제 다시 또 매수에 대한 걸 물어보시는데, 자, 이미 그러면 차트상의 타이밍은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꺾이고 내려올 것인가를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일단 미디어플렉스가 우리나라 배급 회사 중에 점유율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16%에서 17%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뭐 CJ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미디어플렉스 뭐 배급사로 따지면, 그리고 U라는 회사 이렇게 있는데, U라는 회사가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런 영화 배급이라든지 컨텐츠를 제작해서 배급하는 곳 자체가 지금 이슈화가 되고 트렌드가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시청자님이 이 타이밍을 논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4,000원대가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맞죠? 그럼 그거를 감안하고 지금부터는 밑으로 빠질 때는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만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내일 급등을 위한 타이밍이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타이밍인데, 제가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 하단 권역으로 이렇게 잡고 꾸준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내려갈 때. 자, 그리고 올라갈 때는 그냥 관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일 크게 뽑아낸다, 그거는 반반이에요. 그건 어차피 확률입니다. 그거를 포기하자고요. 이거 제가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것은 확실한 거지만 내일 오를지 아니면 내일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회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매수 권역 자체를 조금 맞춰가지고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가장 좋은 가격대는 4,000원이에요. 그것만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거의 의견이 좀 일치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조정 나오면 저도 같은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그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매도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거는 이상현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 하나마이크론 참 역사적인 저의 종목이죠. 예. 강연회에서 들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하신 거를 들으신 분인가요? 자, 일단은 뭐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맞죠?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 말씀대로 했다면 한 30%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걸렸는데, 일단 보유를 하고 계세요. 자, 이게 주식이 항상 그래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이렇게 가다가 막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종목이 이렇게 7,300원대까지 이렇게 빠지면 어때요? 이게 잘못됐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맞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가격 자체는 빠졌지만 기업의 3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돼서 이렇게 올라갈 때 사면 이미 뭐 이만큼 올랐는데, 그러면 그만큼 수익은 줄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트는 어차피 타이밍일 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업 가치는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 지금 실적 발표를 했어요. 얼마를 발표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분기 영업이익 90억 원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96%가 크게 성장했다. 자, 얘네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브라질에 마이크론 회사가 한 개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4분기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마이크론 이런 상승세는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흔들 경우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종목이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고,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면요, 일단 만원권입니다. 만원권.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가격대는 상단에 12,500원까지. 그 가격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유에이텍이네요. 네, 6002번님 의견은요 5입니다. 매도 의견이에요. 자, 대유에이텍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을 잘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1월부터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차트 좀 볼게요.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한 4월까지 급등하고 나서 굉장히 긴 횡보를 보였어요. 네. 거의 뭐 몇 개월입니까? 한 7, 8개월 정도? 7개월 정도가량 가까이 횡보를 하다가 다시 주가가 한 번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는 1,740원이세요. 네, 비중이 너무 큽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비중이 너무 커요. 다른 건 아니라 비중이 너무 크세요.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포인트가 최근 들어 좀 잡혔던 그런 그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 포인트에서는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네, 실적은 굉장히 좀 괜찮아요. 그로 인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중만 조금은 줄이시면 어떨까 싶어요. 비중을 50% 말고요. 30%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네, 30%만. 다 괜찮습니다. 그냥 비중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한타증권 매수해도 될까요?입니다. 0018님. 네, X입니다. 자, 이상대 멘토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저번에 상담 주신 분 저희가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혹시 그분일지 모르겠어요. 상담해 주시죠. 네, 뭐 이거를 참 상담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왜 좀 완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그냥 눈에 지금 보시면, 자, 제가 안타까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여기 왼쪽 상단에 한번 보세요. 자, 화면 같이 보시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투자 경고 종목, 증거금 100%. 자, 신용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투자 경고가 들어왔어요. 맞죠? 뭐 이걸로 그 큰 돈을 버시고 싶어가지고 이 경고가 들어온 종목을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시지 마시고 조금은 안전한 종목으로 골라 타세요. 자, 동양증권, 유한타증권이 예전에 이제 동양증권이죠. 유한타증권이 거래 그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까? 예? 대형 회사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러면 뭔가가 잘못됐다, 그죠? 그런 대형 회사면, 예? 이것도 증권회사인데, 얘네들이 증권에 대한 그런 증권 거래법 다 알고 있을 건데, 이 경고를 띄우면서까지 주가를 올린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주식을 하셔야 되지 투기를 하시면 안 돼요. 복권을 사세요, 차라리. 요거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상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상담은 저희가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현 멘토님 강연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강연회는요, 22일 토요일, 어디였죠? 자, 창원에 우리 투자증권 창원 지점에서 22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 23일에는 대구 범어역 1번 출구 LRG 생명 그 건물 보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딱 보시면 범어에 딱 보여요. 그 제일 큰 건물이에요. 거기에 우리 투자증권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오후 2시까지 하니까 그 전에 좀 참석하셔가지고 조금 소담하시다가 같이 소중한 시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셔서 이상현 멘토님께 종목 뺏어오시면 됩니다. 진짜 꼭 가십시오. 요즘 물 올랐습니다. 걱정 마시고 오셔가지고 많은 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